네, 중기부 장관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존경하는 신용대 의원님께서 관련 질의를 하실 때 장관님께서 공식적으로 업체들이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는 조정이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서 납품대금 조정 대상 기업의 97%가 양자 간에 사적으로 조정에 성공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앞서 이성만 의원이나 권명호 의원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원자재가 급등 문제, 중소기업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원자재값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잘 반영되고 있냐의 문제인데 납품단가 조정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부와 업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에서는 96.6%의 스타트기업이 납품대금 조정 합의에 성공했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제출하는 스타트기업 명단을 받아서 조사한 결과다 보니 당연히 결과가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측의 그 현장의 이야기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응답업체의 6.2%만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했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자재값 인상분에 따른 중소기업 납품단가 문제, 지난 10월 15일 금요일 날 KBS에서 잠깐 방송된 뉴스를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최근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납품 단가는 그대로인데 원자재 값은 속수무책으로 급등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낀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데요. 김지숙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원자재 값이 치솟아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 재료인 철 가격은 지난해보다 70% 넘게 올랐습니다. 제가 46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는데 한 번에 이렇게 원자재가 올라간 리가 없어요. 처음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원자재 값은 올랐지만 납품가는 그대로입니다. 연간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고객사가 단가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생산을 안 하고 문을 닫는 것이 피해를 덜 보는 그런 걸 종종 봅니다. 경기 회복의 과실은 대기업이, 비용 상승의 고통은 중소기업이 더 많이 받는 구조인 셈입니다. 원자재가 변동에 맞춰 납품 단가도 따라 오르내리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기 상승의 과실은 대기업이, 또 납품 단가의 문제는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상당히 좀 먹먹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납품대금 조정 문제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답변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낱말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제 합의가 시도된 것 중에서 이제 네.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이제 비율이 좀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높으니까요. 네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개별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재를 공급받는 소재 대기업과의 소통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도 중소제조업체 62%가 원자재 가격을 협의 없이 통보받는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서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행 납품대금 조정제도 조금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기업의 신청이 없어도 소속 협동조합의 원자재 가격 변동 여부에 따라 직접 나서서 유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해준 유탁기업에게는 좀 더 강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은 원자재 값이 자재에 비해 1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상승률이 10% 이상일 때만 조정 협의가 가능합니다. 너무 높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일정 규모 이상 상승 시 이와 연동의 납품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협동조합법은 중기부 고시로 중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단체적 협의 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입법 발의하셨지만 B2B 거래에서만큼은 부당한 담합에서 배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단체적 협의 기능을 살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단체 협상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소속 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거래 조건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를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공정한 거래 환경 정착, 납품 단가 문제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제안에 대해서 분명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제안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 뭐 검토할 내용들이 많다고 보고요. 연동제 부분은 여러 가지 또 그 미치는 파급이나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커서 좀 검토해 볼 게 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원님 고견도 좀 더 듣고 가능하면 토론회라든가 업계 이야기들을 좀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단체 협상권 문제는 일본 사례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또 공동행위 허용 문제는 그게 아마 공정위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위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7일 국감때 중기부 특허청 성명회에서 NHN의 헤어네이션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권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제가 중기부에서도 설계 조사하고 향후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도 불량법 개정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과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만큼 중기부와 특별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절차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